화물연대 파업 벌써 12일 차지만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은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면서 엄정 대응 방침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내일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역대 최장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끝에 구속됐습니다. 오늘은 문 전 대통령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뜨거운데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월요일에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파업은 북핵, 문의 사람들 수사, 잃을 게 없다. 추위도 못 말려. 해제 이유 없어로 잡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 일찍 국가 조천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함께 했는데요. 이 기도회는 1966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대통령에게 있어선 종교계와의 소통을 위해 1년에 한 번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메시지 종교계만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 오늘로 12일째인 화물연대 파업을 겨누는 말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직접 주재한 화물연대 파업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도 드러납니다. 엄정 대응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유와 철강 분야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즉각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 이렇게 지시도 내렸는데요. 이르면 내일 발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 기름이 떨어진 주유소 어제 낮 2시 기준으로 88곳입니다. 오늘 중으로 100곳이 넘을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한덕수 총리 프랑스 아프리카 출장을 마치고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곧바로 현장을 찾아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법치를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른 방식으로도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파업에 동참하는 화물 차주에겐 사법 처리는 물론이고 정부에서 주는 혜택도 모두 끊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종사 자격 취소 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할 것입니다. 또한 운송 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 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섰습니다. 이번 사업을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으로 보고 민주노총 화물연대 본부에 대해 현장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지난 2일에 조합원들에 의해 본부 건물에 진입하지 못해서 오늘 다시 시도한 건데요. 오늘도 양측은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다시 진입에 실패할 경우 조사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까지도 검토 중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조사 자체가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네. 금요일부터 저희가 조사를 나왔는데 월요일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까지도 조사를 진행 안 하실 예정이신가요? 사실 공정위 조사가 경찰 강제 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대동해서 같이 오겠다 이렇게 발언해가지고 압박을 넣고 계십니다. 지금 파업에 대해서 파괴하는 것의 일환으로 저희는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계도 여기에 맞서서 결사항전 모드입니다. 화물연대 측은 오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입도 요청했는데요. 앞서 국제노동기구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기도 했죠. ILO는 우선 개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화물연대는 국제노동기구가 한국 정부에 대한 긴급 개입 절차를 개시했다며 ILO 서한을 공개하며 맞섰습니다. 정부의 이번 행위가 국제노동기준의 원칙에 위반이다라는 걸 되게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부는 그저 서한을 보냈을 뿐이다,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이와 함께 공조 파업에도 나섰습니다. 이 시멘트 운송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 건설 현장에서 타설이 안 되는 것도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죠. 이 타설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도 부산 등지에서 파업에 오늘 동참한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민주노총이 예고한 전국 총파업 D-Day입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자 여야 지도부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 핵심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스픽 꼼꼼히 보신 우리 정의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핵심은 안전운임제죠. 이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안전을 위한 최저 임금제와 같은 안전운임제입니다.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 1위가 졸음운전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류 운송용 탱크로리의 화물은 특성상 과적이 불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에 있는 주유 시설 사이를 오가기 때문에 과로의 가능성도 없으며 기름을 채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적재 대기 시간도 상대적으로 매우 짧습니다. 소득 수준 역시 타 화물 운송업자에 비해서 높다는 것이 여러 조사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의도는 들러리에 불과해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최전선에 직접 나서서 노동계와 싸우는 모습인데요. 그 이유, 윤 대통령이 참모진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했다는 이 화물연대 파업,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다. 이 말에 답이 있습니다. 이번에 밀리면 계속 밀린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요즘 대통령실에선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1970년대 노조와 대립했던 인물입니다. 사실 민노총이 우리 사회 적폐거든요. 자기들만의 성역을 구축하고 불법 폭력 버젓이 저지르고도 처벌 안 받는 거의 유일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그 남자 대처처럼 이번에 대처를 해야 된다. 굴복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보수층 결집까지 노린다는 분석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수치를 보면 그 전략이 유효한 듯합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 38.9%입니다. 5개월 만에 30% 후반대를 회복했는데요. 보수층 그리고 중도층이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정평가도 7월 1주차 이후 처음으로 50%대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대처 전 총리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는 정치인이자 영국을 분열시킨 지도자로도 평가받고 있죠. 윤 대통령이 1년 전 대선 후보 때 했던 이 말과 함께 생각해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경제도 사회도 전 영역에서 위로와 회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리막길일 수도 있고 또 도약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반목과 갈등으로 분열과 대립이 심각한데 사회 통합과 국민 통합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네, 두 번째 픽은 문의 사람들 수사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투톱의 순환 시대입니다. 먼저 서훈전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진행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정회 이후에도 심사는 계속됐고 결국 10시간 1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네, 실장님 혐의 소명 어떻게 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오늘 어떻게 소명하셨어요?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9시간 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날 심사에서 검찰과 서 전 실장 측은 월북 조작이다, 아니다, 첩보를 근거로 한 정책적 판단이다 이렇게 맞섰는데요.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들면서 검찰 손을 들어준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PT 발표
장장 5시간에 걸쳐서 있었답니다. 이게 무슨 국정농단 사건도 아니고 서훈 한 명을 잡기 위해서 검찰력이 총동원된 듯한 느낌이고요. 서훈 전 실장은 아시다시피 30년 이상을 국정원에서 근무한 대북 전문가,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사람이죠. 단언하건대 서훈 전 실장 구속 이후로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첩보, 정보 분석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검찰 수사, 당시 서훈 전 실장과 호흡을 맞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으로 곧바로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 판단에 따르면 이른바 월북 조작의 최종 책임자인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고 그와 배치되는 첩보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박 전 원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지금 저도 이런 답변을 하면은 증거인멸을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방어권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았지 않고 삭제 지시도 없었다. 제 자신도 없었다. 검찰에 나가서도 진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승인은 내가 했다라고 입장문을 낸 문 전 대통령이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를 두고 법조계에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문 전 대통령을 오랜 시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윤건영 의원은 결단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뒀고요. 국민의힘에선 바로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과연 뭘 최종 승인했다는 것입니까? 국방부와 국정원의 밈스 정보 삭제까지 최종 승인했다는 것입니까? 알았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무능입니다. 정치적 판단과 언어로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을 재당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고받고 판단한 것이라 인정한 만큼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투톱 중 다른 한 명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출국 금지 조치됐습니다.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2020년 시세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에 취업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노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데요. 이 밖에도 월성 원전 사건, 공공기관장 블랙리스트 의혹 등도 들여다보고 있죠. 검찰 수사를 둘러싼 전현 정권의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 픽은 잃을 게 없답니다. 정말 만화 같은 역전골이었습니다. 손흥민이 60m를 질주해 상대 선수 가랑이 사이로 찔러 넣은 공은 황희찬의 슈팅으로 포르투갈전 후반 46분 골네트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엔 코끝이 찡했는데요. 이번에는 벤치에서 함께하게 된 벤투 감독은 잃을 게 하나도 없다면서 세계 최강 브라질과의 경기에 투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특히 부상을 입은 네이마르의 출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일단 비공개 훈련은 참여했다고 하는데 출전할 경우 손흥민과는 세 번째 맞대결입니다. 또 우리 대표팀에겐 새로운 역사에 대한 도전이죠. 다치지 말고 후회 없이 경기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픽. 추위도 못 말렵니다. 16강전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에 열립니다. 이 하루 중에 가장 추운 시간대죠.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응원하고 출근할 거야 라면서 거리 응원 나서시는 정회원님들 계실 텐데요.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서울시는 저체온증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해 비상 대피 공간 운영을 준비 중입니다. 붉은 악마 측에서 나눠준다고 하는 이 보온용 핫팩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해제 이유 없습니다. 이 실내 마스크 이야기인데요.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에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 지자체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율방역에 대한 인식 변화하고 또 형식적인 실내 마스크 착용 문제 그리고 지금 아동 발달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 또 해외 지금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지금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것들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대한민국도 국민들께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방역 체계로 완전히 전환하는 게 옳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도 일상의 자유를 돌려드려야 한다면서 내년 1월 해제를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반면 정책을 총괄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성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겨울철 유행 정체기가 아직 안 왔다면서 실내 마스크 해제할 이유가 없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아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